3번 지문. 자,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카메라 셔터 얘기를 해요. 카메라 얘기하듯이 쓱 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indicate 같은 경우는 제가 단어를 잡았는데 특히 manifest 같은 단어는 조금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서 좀 잡아드렸는데 manifest는 다른 지문들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14쪽입니다. 그래서 manifest, 그러니까 A-1의 indicate, 보여주다의 manifest는요, 단어 뜻이 뭐냐면 분명하게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anifest는 단어 좀 참고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문에서도 통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카메라 셔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셔터는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눈 깜빡거리는 거,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특히 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fear, 공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ndicating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잡은 거고, 자, 이 두려움 때문에 여기 involuntarily, voluntary가 무슨 뜻이에요? 자발적으로라는 뜻이죠. 근데 즉 부정어가 붙었으니까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거리는 거죠. 그래서 A2는 제가 unconsciously, instinctively, naturally 같은 단어들로 좀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는 A2, 즉 involuntary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절로 eyelids, 눈꺼풀의 속도가 자기도 모르게 빨라진다. 왜? 두려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상대방이 눈을 자꾸 계속 막 껌뻑껌뻑거리면 혹시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조금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꺼풀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좀 이해할 수 있다. same 같은 경우는 뭐 하도, 요 same은 많이 단어로 괴롭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identical이랑 corresponding, equal 같은 단어들, 이건 A3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A1처럼 다른 지문들에서도 통용될 수 있으니까 단어를 여기서 미리 좀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요. 3번 지문은 어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통해서 좀 어렵게 꼬아서 출제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만 좀 제대로 숙지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바로 그냥 15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법 사항도 그렇게 크게 괄목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자, think of an animal that has a reputation. 바로 has 나오는 거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선행사는 think of an animal. 선행사 앞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2. Our eyelids will speed up to minimize the amount of time that we can see an approaching predator. 자, 이 that은 뭘까요? 잘 보시면 우리는 볼 수 없다. 다가오고 있는 predator, 포식자를 라고 하고 완전한 문장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that은 뭐예요? 동격이죠. 그래서 접속사입니다. 이 B2는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B2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위치로 바꿔서 혼동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죠. The greater the degree of fear an animal is experiencing, the more the animal is concerned with an approaching predator.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이게 올라가면 이게 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딩 부스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으로 서술될 때는 이 x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y라는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B4 보면요. keep은 타동사로 쓰여서 the eyes 한 다음에 ope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형용사 와야겠죠. 자, 중학교 문법이니까 그냥 이 정도 분석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휘랑 어법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고로 1, 2번이랑은 조금 무게감이 좀 달라요. 1, 2번은 좀 어려웠었잖아. 내용 이해도 어렵고 문법 포인트도 되게 많았는데 반대로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번 지문은 출제된다면 매우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내용 위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우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그냥 워크북 가볍게 풀고 문제풀이 어느 정도 해놓으면 아마 틀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문법적으로 꼬을 것도 딱히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할 것도 없다. 변형해서 어렵게 낼 문법 포인트도 별로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냥 지나가면서 16조 문장만 좀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 서술형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원리만 보면요. greater the degree of fear an animal is experiencing. 자, 어떤 한 동물이 경험하는 the degree 수준이죠. 뭐뭐의 수준. 두려움의 수준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더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무서움이 올라가면 the more the animal is concerned with an approaching predator. 그럼 그만큼 다가오고 있는 포식자에 대한 경계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지? 특히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꼭 짖고 있는 강아지는 다 소형견이죠. 특히 대표적으로 말티즈. 일단 짖고 보잖아, 말티즈. 그지? 그리고 상대방 이렇게 하면 이제 도망가잖아, 말티즈. 그러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죠.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가장 많이 짖는 게 소형견 애들이죠. 예, 대형견은 짖지 않죠. 그냥 가서 바로 물어버리잖아.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더 플러스 비호크 구문은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그만큼 다가오는 프레데터, 포식자에게 뭔가 관심을 쏟고 걱정을 하고 경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아마 3번 지문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진도를 조금 빠르게 나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낼 만한 게 딱히 없어서. 어땠어? 너네 지훈에는? 이거? 그치? 진도가 너무 빨라서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죠? 자, 내신이 벌써 4주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보다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 왜 그러지? 휴일이 껴있어서 그런가? 중간고사 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냥 왜 죽는 줄 알았나 싶었더니 4월에 휴일이 아예 없었더라. 그래갖고 힘들었던 것 같아. 이번 기말고사는 그나마 현충일이랑 석가탄신이 있어갖고 그나마 좀 버틸만 한 것 같아요. 자, 도입부에 shutter speed refers to the speed of camera shutter.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카메라 셔터의 속도는 뭐를 나타내냐면 카메라 셔터의 속도를 나타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메라 셔터를 얘기하죠. 카메라의 셔터 속도를 설명해요. 당연히 이 도입은 카메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을 보니까 In behavior profiling, it refers to the speed of the eyelid.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카메라 얘기가 아니라 eyelid, 눈꺼풀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동 프로파일링에 따르면 이는 눈꺼풀의 속도를 얘기한다. 즉 카메라의 셔터 속도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죠. 눈꺼풀의 속도가 소재예요. 자, 그럼 눈꺼풀의 속도를 통해서 이제 3-6, 3에서 6까지 핵심이 나오는데 핵심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눈꺼풀의 속도가 키워드인데, 자, when we blink, 우리가 깜빡일 때, we reveal more than just blink rate. rate 무슨 뜻? 속도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깜빡거리는 속도 그 이상을 나타낸다는 건 뭔가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깜빡거리는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끝나죠. 그래서 4번을 보면 changes in the speed of the eyelid. 자, 눈꺼풀의 속도의 변화는 can indicate, 나타낼 수 있다.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요. 그게 바로 뭐다? Shutter speed is a measurement of fear. 그래서 깜빡이는 속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추론할 수 있다? 잠깐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think of an animal that has a reputation for being fearful.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소형견들, 특히 여기선 치와와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치와와가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거다. 그러니까 눈꺼풀에
눈꺼풀의 속도 변화를 통해 상대방의 두려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죠. 두려움이 핵심입니다. 근데 굳이 밑에를 읽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빨리 깜빡이면 깜빡일수록 상대방이 좀 쫄았다라는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긴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뭐 나올 가능성이 높아? 상관관계 보통 내용 나오면요. 저기 그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약 문제. A, B 빈칸 뻥 뚫고 단어 고르는 거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 이따가 제가 찝어드릴게요. 자, 7, 8번이 계속 되풀이에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 In mammals, 7번이에요. 자, 포유동물에게는 because of evolution, 진화 때문에 our eyelids will speed up to minimize the amount of time that we can't see an approaching predator. 자, 논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하죠. 논리적으로 눈꺼풀의 속도가 빠르면 빨라질수록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인 이유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눈을 깜빡이면 우리가 깜빡이는 순간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을 테니까 깜빡임을 빠르게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그 위험함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깜빡이면 빨리 깜빡일수록 내가 지금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유발하는 어떤 존재를 계속 인식하기 위해서 계속 깜빡이는 거. 왜? 눈을 뜨고 있는 그 시간을 더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속도를 높여요. 뭐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래서 8번에 뭐라고 해요? The greater the degree of fear an animal is experiencing.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수준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뭐 한다? 동물은 다가오는 포식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인다. 신경을 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저 뭐야? 포식자에게 당할 가능성을 최소화 그러니까 포식자에게 당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뭐를 느껴야 돼, 소영아? 포식자한테 당할 가능성을 느끼려면. 뭔 소리야? 포식자에게 당할 가능성을 느끼는, 최소화하려면 뭐를 느껴야 돼요? 지우야, 뭐를 느껴야 돼? 시연아, 뭐를 느껴야 돼? 두려움을 느껴야죠. 두려움을 느껴야, 그래야 내가 위협을 느끼고, 그래야 생존 본능이 번뜩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자, 그래서 밑에 문제 연구에 객관식에 요거 하시면 돼요. 네모 1, 네모 2. 요거 문단 요약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요약문 쫙 써놓고 A, B 빈칸 뻥 뚫은 다음에 빈칸 들어갈 단어 고르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9번부터 10번, 9번부터 11번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In an attempt to keep the eyes open as much as possible, the eyelids involuntarily speed up. 그래서 눈을 최대한 끄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속도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 되니까. The speed when it comes to behavior almost always equals fear. 그러니까 그러므로 속도랑 결국 두려움의 수준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 humans, 인간에겐 if we experience fear about something, our eyelids will do the same thing as the chihuahua. They will close and open more quickly. 그러니까 치와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다, 인간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면 다 똑같다라는 거니까 11번은 굳이 요약 안 하고요. 9번, 10번만 조금 묶어서 보면 속도가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라는 건 본능적으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눈꺼풀의 속도를 올려서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을 올린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서가 뭐라고 했어요? 자신도 모르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nvoluntarily, 요거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 네모 2 빈칸 추론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있냐고? 모남인데 괜찮아요? 이거 똥 자주 나오니까 휴지로 닦으면서 쓰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약하면 방정식화하면 두려움의 수준은 뭐랑 같다? 깜빡이는 속도. 내가 만약에 교사였으면 요거 요약문 던진 다음에 영작시킬 것 같은데 서술형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건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지문은 그냥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이죠? 두려움의 수준을 통해, 깜빡이는 속도를 통해서 두려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주제도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너네 기억하기 좋게. 자, 다 되셨으면 다시 13쪽으로 와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한 6번까지는 그래도 나가자. 못해도. 진도 빨리 빼놔야 너네가 안심하지. 다른 과목은 다 잘 돼가요? 다 내신 대비 시작했죠, 당연히. 어. 국어는 뭐해? 태평천하? 태평천하? 네? 자, 눈을 깜빡이는 속도를 통해서 두려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지문 주제 써준 이유 알죠? 빨리 이 지문 주제 보면서 지문 내용 빠르게 이런 내용이었지 간파하실 수 있게 해주려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면서 복습하실 때 요긴하게 쓰시고요. 빈칸 요약 이렇게 2개 정도 나올 겁니다. 자, 다 되신 분은 정리 다 하시고 20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 조금 어려워요. 요거 내용이 좀 어려운데 2학년 지문 치고는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 그 2번 지문 다이어리 기억나요? 다이어리? 일기 그 지문 핵심 내용이 뭐야? 핵심 내용이 뭐야? 일기. 모르겠구나. 저 아직 안 들어서. 그러니까 소양이가 제일 최근에 들었을 테니까 다이어리 그 지문 내용 뭐예요? 일기는 네. 그쵸. 일기 혹시 시연이 일기 써? 안 써? 소양이는 일기 써요? 가끔? 그때 지호가 쓴다 했나? 지연이가 쓴다 했나? 지연이가 쓴다 했나? 일기 같은 경우가 이제 쓰면은 좋은 게 자신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되돌아볼 수 있어? 객관화해서 되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고3 때 일기 쓰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3 되면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한 공포감과 진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이 좀 이성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그 비이성적인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서 고3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사람 찾는 거야. 내 입시랑 진로에 있어서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본인이 평가할 땐 항상 이렇게 치우쳐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랑 친구들도 좀 한계가 있는 게, 부모님이 특히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자기 자신과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기를 평가해 달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꼭 하나씩은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고3 때. 그래야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로 전략을 잘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좀 그 객관적인 내용.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요거는 조금 순서를 바꿔봅시다. 이거는 역으로 갈게요. 23쪽으로 오세요. 먼저 내용 먼저 파악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할게요. 요 4번 질문만. 요게 지금 제일 어려워요. 4번 질문, 4개 질문 중에. The objective point of view is illustrated by John Ford's philosophy of camera.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냐면 카메라의 철학을 통해서 뭐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야? 객관적인 관점을 설명하고 싶대. 그러니까 이 지문의 소재는 뭐냐면요. 객관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2번 보면 Ford considered the camera to be a window and the audience to be outside the window.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걸 카메라는 하나의 창문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audience, 즉 관객들 있죠? 관객 내지는 청중들은 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창문 안을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viewing the people and events within.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고 있다는 거야. 카메라 창문을 통해서. 알겠죠? 자, 카메라를 통해 객관적 관점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를 뭐에 비유했어요? 창문에 비유했어요. 자, 그러면 이 창문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 구체화를 시켜볼게요. 3, 4를 통해서. 자, 3번. We are asked. 그래서 우리는 요구를 받아요. To watch the actions. 행동들, 즉 여기에서 일어나는 행동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을 마치 as if they were taking place at a distance.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마치 조금 거리감이 있듯이 좀 멀리서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행동을 보도록 요구받았대요. 여기는 관객들이. 그래서 4번은 The objective point of view employs a static camera as much as possible. 자, static 무슨 뜻? 정적인. 그래서 니네 정전기가 영어로 static electricity잖아. static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카메라가 있대 어떻게 해야 된다? 객관적인 관점은 자, the objective point of view라고 해서 그대로 지금 소재 내려왔죠. 바로 뭐를 사용하냐면 정적인 카메라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roduce this window effect. 바로 창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And it concentrates on the actors and the action without drawing attention to the camera. 그거를 비추는 카메라에게는 전혀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스태틱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왜 스태틱, 즉 정적인 카메라를 사용해야 되냐면, 카메라에 대한 시선을 뺏지 않으면서 주변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3, 4번을 통해서 보면요. 객관적 관점은 정적인 카메라, 즉 정적인 카메라라는 건 결국 뭐를 얘기했던 거예요? 카메라 자체의
시선을 끌지 않고 대상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정적인 카메라를 자주 이용한대요. 이거를, 즉 카메라 자체에는 시선을 끌지 않으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걸 무슨 효과라고 얘는 얘기했어? 창문 효과라고 얘기했죠. 창문 효과 설명해 드릴게요. 너네 가게 지나갈 때 너네가 봤는데 엄청 이쁜 뭐가 있을까? 이쁜 옷이 있다 칠게요. 근데 이쁜 옷이 딱 창문 그 건너편에 딱 있는데 창문을 의식합니까? 창문 건너 있는 옷을 의식합니까? 당연히. 창문에 비춰져 있는 안에 있는 옷을 의식하잖아요. 창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창문 효과라는 거야. 카메라가 비춰줄 때 카메라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보여주고 있는 대상에 집중을 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창문 효과라 했다고요. 제발 이해됐죠? 그래서 창문이란 거야. 우리가 창문 건너편에 있는 걸 바라보듯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5번부터 7번. The objective camera suggests an emotional distance.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를 드러내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결국 카메라 자체에 관심을 끌지 않는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리감을 둔다라는 거죠. 너네 현대소설, 고전소설 배울 때, 얘들아, 소설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산문이랑 운문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 배울 때 일단 제일 먼저 배우는 개념이 뭐예요? 시적 화자예요. 그럼 소설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뭐예요? 서술자요. 그죠? 서술자요. 그래서 고전 소설 가면 배우는 고전 소설만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그거 기억나는 사람?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과 달리 이런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판소리계 소설. 편집자적 논평 들어본 적 있어요? 편집자적 논평이 뭔데? 지은아, 편집자적 논평 들어봤어? 자, 지금 설명해 줄게요. 자, 정시를 가시든 수시를 가시든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편집자적 논평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심청전 판소리계 소설이라 쳐요. 심청이가 이내 곧 인당수에 빠져들려고 하는디 막 이러면서 갑자기 저랑 가녀린 효녀를 데려가시려고 하다니 하늘도 참 무심하지.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갑자기 서술자가 꼽사리를 껴서 그,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심청이가 떨어져서 인당수에 빠지는 거를 되게 불쌍히 여기고 있잖아요. 이건 서술자가 개인적인 자기의 주관적인 평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좀 어때요? 독자와 서술자 간의 감정적인 거리감이 그럼 지우야 가까워지겠어? 멀어지겠어? 독자들도 당연히 똑같이 슬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까워지겠지. 근데 객관적인 관점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정적인 거리감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술자 자체에다가 집중을 시켜버리면 그게 대표적으로 판소리계 소설이 그렇다고요. 서술자들한테 갑자기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야. 그래서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논평, 커멘트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래, 내가 느꼈던 그 슬픈 감정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며 공감을 하게 해주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서술자에 집중하게 돼버리죠. 근데 지금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술자에 집중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거리감을 보여준다고.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와 거리감이 느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t a distance라고 됐잖아요. 엄밀하면 여기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더 얘기를 해보면 6번 for the most part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the director uses natural normal types of camera positioning and camera angles 그래서 대부분 디렉터 감독은 그냥 카메라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카메라 일반적인 카메라의 각도랑 이런 거 그냥 쓴다라는 거야. 카메라 자체는 일반적이야. 근데 어떻게 한다고? 카메라 자체에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점적이다라는 거예요. 7번 The objective camera does not comment on or interpret the action but merely records it, letting it unfold.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카메라는 결코 뭐 하지 않는다?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편집자 중 논평이랑은 조금 반대되는 성향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저 뭐 한다?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traightforwardly랑 record랑 merely record랑 연결되는 거 보이죠? 의미상으로. 자, 그래서 객관적 관점은 관객과의 심리적,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하며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해 봅시다. 8번. It will see the action from the viewpoint of an impersonal observer. 자, impersonal 무슨 뜻? impersonal은 감정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 결국 따라서 마무리 객관적 관점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관찰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f the camera moves, it does so unnoticeably, calling as little attention to itself as possible.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정적인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카메라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카메라의 시선을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적인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다 정리하셨으면 그냥 바로 19 쪽으로 오세요. 그냥 주제 쓰고 바로 어휘 어법 보고 넘기겠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19 쪽. 자, 주제. 자, 객관적 관점은 정적인 카메라, 즉 감정 없이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와 같다. 객관적 관점은 정적인 카메라, 즉 감정 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일컫고 그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쓰신 분은 20쪽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을 관통하는 부분에 그 요소에 제가 단어를 다 잡았는데요. 그러면 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납득이 되실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본 부분이 straightforwardly예요. straightforward는
직선으로, 즉, 앞으로 쭉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이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A1입니다. 고지 곧대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genuinely, sincerely, candidly, directly, forthrightly 요거 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보이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straightforwardly랑 똑같은 단어가 바로 impersonal이죠. impersonal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객관적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eutral, unbiased, detached, disinterested, balanced, unprejudiced 요거 다 별표입니다. A1, A2, A3 다 별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성은 상이 아닌 이유가 요거 세 개 말고는 단어 건드릴 게 없기도 하거니와 요거 다 중간고사 때 한 번씩은 봤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외우는데 그렇게 큰 에너지는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중요성은 그냥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다, 직설적이다, 그 다음에 객관적이다와 관련된 유의어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중심 내용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 볼게요. 어법은 조금 짜잘하게 포인트가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For considered. consider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를 오시라고 여기다라고 보통 써요. 그래서 목적구어에 만약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라면 보통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nsider 타동사고요. 그래서 the camera to be a window and 목적어가 두 개예요. 그래서 to b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등위 접속사를 통해서 각각 문장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to be로 쓸 거면요. 그냥 이렇게 굳이 안 쓰고 생략하고 그냥 명사만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to be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린 이유가 어쩌면 등위 접속사를 통해서 목적어가 하나 더 나와서 구조를 좀 더 편해 보시라고 그래서 살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to be는 굳이 없이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outside the window viewing the people and events within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사구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윈도우 외부에 있다. 그리고 그 외부는 viewing, 보고 있다. The people and events within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죠. 그러니까 마치라는 거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니까 가정법 표현이죠. 가정법 표현이니까 시제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과거 시제 써야겠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uggest 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넌지시 드러내다라고 했죠. 이것도 제안하다라고 하면 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암시하다. 즉, 넌지시 드러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suggest. 그 다음에 B6 as straightforwardly as possibl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급 비교잖아요. 원급 비교 나올 때는요. 이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형용사면은 명사 친구, 부사면 동사 친구죠. 그러니까 누구 수식하는지만 찾기만 하면 돼요. The camera seems simply to be recording as straightforwardly as possible. 지금 be recording, 즉 동사구 수식하고 있죠. 동사 친구네. 그러니까 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보통 어떻게 나오면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B7. The object camera does not comment on or interpret the action, but merely records it. 자, 잘 봐. 여기 보시면 여긴 커멘트고 인터프리트잖아. 그지? 다 원형 썼는데 왜 얘는 S가 붙었죠?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일단 카메라가 주어고요. 이 does not 때문에 그렇죠? does not은 부정문 만들 때 쓰는 건데 이게 문제는 조동사잖아요. 조동사니까 지금 저기가 동사 원형 쓴 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 근데 5월 썼으니까 동사 원형 2 그리고 또 but 나왔으니까 여기 동사 3 그래서 여기는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 조심하세요.
은근히 낚시하기 딱 좋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하고 끊었네.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인과 동시에 let 같은 경우는 목적어 나오고 보어 나올 때 have, make, that은 동사원형 나오는 거. 이것도 중학교 문법이지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콤마하고 끊으면서 분사 구문 또 나왔고요. 지혜나 제기대명사 언제 쓴다 했지? 그렇죠. 주어가 이시니까 목적어랑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제기대명사 문제 나올 수 있겠지? 자, 문법이 어때요? 다 짜잘짜잘한데 또 내면 또 낼만 하죠. 그래서 문법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은 있겠으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어법은 그냥 그 워크북에 나오는 양자택일 있죠. 그런 걸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커버하면 충분히 풀어제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서술형이 출제가 될 리가 없으니까 문법이랑 내용을 섞은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대비하시면 되겠다. as if, 이거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as if에서 여기 were 쓴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나오는지 제가 말을 안 했네요. 대의랑 의미 나올 수 있겠죠. 의미는 뭐냐면 카메라 의미가 뭐냐 그거 물어볼 겁니다. 카메라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볼 거니까 제가 아까 정적인 카메라가 뭔지 얘기해드렸죠. 그거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26쪽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지연이 오늘 1시간 늦는다고 그랬는데 안 오실라나 보네. 지연이 왜 안 온 줄 알아? 소영이? 혹시? 왜? 뭔데? 맞다. 필라테스가 했다, 참. 필라테스 하다 다쳤나, 혹시? 아니겠지? 자, 5번 질문. 자, 싱싱한 작년 수능이에요. aggressive가 무슨 뜻? A1에. aggressive. 단어장에 있었던 단어인데. 공격적인, 내지는 적극적인, 공세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형태의 규제, 지금 aggressive는 왜 그러냐면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regulation이라는 개념이랑 disclosure라는 개념을 서로 대립시킬 거예요. disclose가 무슨 뜻이에요? disclose. disclose는 좋게 쓰면 공개하다고요. 나쁘게 쓰면 폭로하다예요. 알겠죠? 뭔가를 밝혀내는 걸 disclo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랑 regulation, 규제하는 거랑 서로의 상반된 특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A1, 즉 regulation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A1의 적극적인, forceful, 특히 offensive 이런 단어 잡아두시면 되고요. blunt는 이 regulation을 안 좋게, 즉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에요. blunt는 무슨 뜻이냐면 무디다라는 뜻이야. 무디다. 그래서 우리 고깃집 가서 가위 잘 안 드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blunt예요. 그래서 blunt 같은 경우도 이 regulation의 특징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A2에 있는 muddin이라는 단어의 유의어도 좀 알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neglect, A3에 있는 neglect 같은 경우도 이 regulation이 갖고 있는 특징을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쁘고 얘는 좋아라고 얘기하거든, 이 지문. 그래서 regulation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은 다 잡아서 아셔야 된다. 근데 A1부터 A3는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본 적이 있고 그렇게까지만 엄청 중요한 단어까지는 아니라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A4, respect. respect는 이제 또 긍정적 서술이죠. 그러니까 regulation은 안 좋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by contrast, 지금 여기 흐름 뒤집히죠. 여기서부터 disclosure는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disclosure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좋게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A5 그 다음에 A4랑 A5 여기도 promote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4랑 A5가 A1부터 A3랑 서로 무슨 관계? 상반관계, 즉 반의관계죠. 요 정도만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disclosure랑 regulation 사이에 상반되는 특징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수능이 조금 특이했어요. 보통 요즘 트렌드가 수능에서 주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추세인데 작년 수능은 좀 주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고 어휘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법 보면 어법은 출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어법 포인트가 별로 없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바만 보면 자, 지금 콤마하고 콤마 해서 삽입구죠. 제가 리딩 부스터에서는 콤마 사이에 있는 삽입구는 굳이 읽지 않고 생략해서 제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as opposed to 뭐뭐에 반대되다 즉 PP 즉 과거분사구가 중간에 꼽살이 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2 같은 경우는 work less well or that have 딱 봐도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쭉 나온 거 보이시고요. A3 콤마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니 아까도 우리 계속 봤잖아. 지금 아까 4번 지문에서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절이 먼저 나오고 주어 동사 쭉 나와서 서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콤마하고 분사구문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동사 1이고 얘가 동사 2죠. 그럼 얘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가 그 다음 일어나지. 그럼 얘가 어떤 느낌일 수 있어? 인과 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결과적으로 냅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ive 같은 경우는 타동사를 쓰면 뭐예요? 무언가를 냅두다라는 뜻이야. 뭐 한 채로? 오시한 채로. 그래서 오형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The living 타동사 those who aren't concerned about calories는 당연히 관계사니까 이거 수식하는 거고 요게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은 이게 다고요.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오늘 해석하기 딱 5번까지밖에 못하겠네. 자, 일단 5번까지 오늘 하는 걸로 하고 됐죠? 자, 분사구문 아까 living 뭐뭐 하면서라고 하라 했죠?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흐름 전환되는 4번부터가 핵심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두 개 나오죠. An important advantage of disclosure, 즉 공개, 즉 정보 공개의 중요한 장점은 뭐랑은 반대되냐면 regulation, 즉 적극적인 형태의 규제와는 반대되는데 그러니까 disclosure랑 regulation 서로 대립관계고요. 바로 그거의 장점은 뭐냐면 flexibility, 융통성이고요. 그리고 얘는 좀 더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입부가 끝납니다. 자, 보시면 정보 공개는 융통성과 자유시장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규제보다 낫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반대 개념은 당연히 자, 정보 공개는 D고 규제는 R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 개념이 이제 R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는 어때요? Regulatory mandates are blunt swords. 규제 의무는 그러니까 강압적인 규제는요. 매우 무딘 칼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무딘 칼이다라고 얘기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이 세미콜론을 통해서 부연 설명 구체화해주고 있죠. 그래서 왜 안 좋냐면요. 다양성을 경시하고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죠. 융통성이 없는 거랑 같은 뜻이죠. 그래서 요거랑 대립되네요. 그리고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예시를 들고 있죠. 예시는 굳이
해석 안 할게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를 들면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Appliances. Appliance는 가전제품이죠. 가전제품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라. Requirements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 안 그러면 니네 물건 못 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규제죠. 이렇게 규제하는 건 상품들을 만들겠지만 그 상품이 훨씬 기능도 별로고 뭔가 소비자를 이끌어내는 매력이 없겠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아직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풍부하지 않았을 때는 뭐 친환경 에너지를 썼다 뭐 이런 거 별로 안 통했어. 왜? 가격만 비싸고 기능은 안 좋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규제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근데 by contrast 반대로 정보를 provision은 제공이란 뜻이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요구받는다면 평가하고 측정하고 publicize 대중들에게 알리라고 the safety characteristics 그 차에 자기들이 만드는 차의 안전 특성에 대해서 측정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한다면 publicize가 결국 뭐예요? 정보를 알리는 거니까 information provision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따져보고 자동차 구매자는 안전과 관련된 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지? 그리고 자 그러니까 예시 원 그러니까 차 회사 자동차 제조업체 예시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레스토랑 식당 주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식당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어. inform 같은 뜻이죠. inform of the calories in their meals.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넣어라, 넣지 마라 이렇게 규제할 필요 없이 그냥 무슨 성분이 들어갔고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려주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서 소비자가 확인하고 나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정보 공개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 꼭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인간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해. 니네 마음대로 해. 근데 대신 니네가 뭐 하고 있는지 공개는 해야 돼. 라고 하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오히려 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번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disclosure. 그래서 정보 공개는 does not interfere with.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촉진시켜요. the autonomy. 자율성을. 그래서 정보 공개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증진시킨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25쪽으로 넘어오세요. 주제만 쓰고 집에 갑시다. 다 썼나요? 지울게요. 오케이. 자, 25쪽. 정보 공개는
규제와 달리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킨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얘들아, 금요일까지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네 지금 평가표에 단어가 제대로 패스한 적이 요 근래 없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내가 10분 양보해서 금요일에 나갈 진도 범위는 좀 외우시는 게 좋겠죠? 6부터 8까지. 6부터 8까지 딱 3개만 외워와. 그럼. 알겠지? 알겠죠? 그렇게 해줄 테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아, 맞다. 까먹었어. 자, 요거는 여기 뭐라고 해놨더라? 요거는 저기 빈칸이랑 그다음에 주제 나왔으니까 이거는 순서네.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뵐게요.